자, 이번 단원은 3단원입니다. 운동과 에너지. 자, 우리는 여기서 운동이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운동의 기록이라고 써 있거든요.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고 적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에 대한 정의를 가만히 보니 운동은 이런 것이다. 자,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하는 것이다? 운동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까? 변하는 것. 그러면 위치가 변하는 것, 곧 말해서 현상인데,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의가 별다를 게 없지만 이 정도로 좀 해줄까? 직선거리라면 상관없는데 막 곡선거리라면 위치,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정도로 알고 있자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삥삥삥삥 돌아서 가지만 야, 여기 가까워. 근데 삥삥 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깝다는 표현을 쓸 땐 뭐라고 하지? 직선거리를 보고 얘기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 저기 지척에 있는데 막 그 시내 한복판에서 차에 밀려갖고 그걸 가는데 한참 헤매는 거지. 가까운데 라고 얘기하잖아. 가깝다. 하지만 뭐 차의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나 뭐나 한참 걸릴 수도 있는 거. 하지만 우리는 위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출발점에서 거기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써 있네. 이거 뭐 위치가 변하는 것 했는데, 빠르기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우리는 그 빠르기를 지금부터 정의를 할 것 같네.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보니까 물체하는 운동의 빠르기를 비교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봐요. 물체 빠르기를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알았어요? 같은 시간 동안 해가지고 시간을 데리고 거리를 데리고 정의를 합니다. 시간과 거리.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직선거리로. 요리조리. 우리는 지금 직선상의 운동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자. 직선상의 운동만 파악을 하자. 그래서 시간과 거리로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시간이 동일하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가 어떨수록, 거리가 길수록 빠르기는 빠른 거죠. 그잖아. 시간 안에 거리가 어떻게 되면 길수록. 빠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건 비교예요. 거리가 동일하다면 시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빠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밑에처럼, 얘처럼 나타낸다. 그걸 속력이라고 하자, 이거. 속력. 속력은 시간당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다. 일정 시간이라 해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걸? 우리는 기본 단위로 초를 쓰거든. 1초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거리로 따지면 미터 단위나 킬로미터 단위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1초당 몇 미터를 갔느냐, 1시간 동안 몇 킬로를 갔느냐, 이런 식으로 속력을 정의한다. 그래서 속력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속력은 시간당 거리인데, 이 단위를 만약에 1초당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를 표현할 때 세컨드라는 표현을 쓰거든. 알겠어요? 세컨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건 초 단위예요. 1초라는 뜻이에요. 1초, 1세크. 1초당 이렇게 해요. 이 미터를 갖다 요런 표현. 다음 1시간당 요거죠. 아워. 킬로미터를 갖다. 그래서 얘를 간지나게 우리는 이렇게 퍼라고 읽어요. 누가 분모다? 세크. 해석은 이렇게 해라. 분모부터 해석하는 거야. 누구부터? 분모부터. 분모부터 해석을 하자. 문제는 여기 분모에 뭐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지? 1이라는 뜻이야. 1은 생략하거든, 물리학에서.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느냐 이 뜻이라고. 이런 표현으로. 그럼 얘도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할 수 있어. 그럼 1시간 동안 이렇게 몇 킬로미터 갔어 이거야. 이동했어 이런 뜻이라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단위가 있어. 자, 해석은 어떻게 할까? 1초 동안 몇 미터를 움직인다? 2미터를 이동한다 야. 이게 해석이 되면 첫 번째 퀘스천, 이 속력으로 10초 동안 몇 미터를 가겠어? 당연히 20미터를 가겠지. 이런 거. 두 번째 퀘스천, 그럼 100미터는 몇 초 걸리겠어? 라고 묻는다면 초당 2미터를 가는 애니까 50초 걸리겠죠. 50초. 이게 정답이다.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단위 해석으로, 단위를 해석하는 걸로 문제가 풀려야 된다. 요렇게 가자. 알겠죠? 두 번째, 평균 속력은 무엇인가? 이 평균 속력은 시간, 거리를 나누는 건데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였냐는 거야. 순간 속력은 다 때에 따라 다를 거라고.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등속운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갔다면 평균 똑같죠. 전 구간 속력이 똑같은데. 근데 어느 구간은 빨리 갈 수 있고 어느 구간 느리게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시간당 거리로 얘를 나타내려면 평균 속력은 이게 들어가야죠. 총 시간 동안, 그 구역을 지나가는 총 시간 동안 총 이동 거리로 나누면 되는데, 이 역시도 단위는 뭐라고? 미터 퍼 세크.
1초에 평균적으로 몇 미터를 갔습니까? 라고. 총시분의 총거. 요렇게 정리를 하겠죠?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이렇게요.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중간이야. 딱 여기 중간. 요 구간 동안에 뭐 이 속력으로 달렸고 요 구간은 이 속력으로 달렸어요. 얘 A에서 B까지 평균 얼마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중간이라는 게 힌트인데 잘 봅니다. 요 거리를 D로 놓았을 때 요 거리도 D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간당 거리잖아요. 그러면 A에서 중간 지점까지 우리는 총 걸린 시간을 몰라요. A중 몰라요. A에서 중간까지. 그런데 거리는 D입니다. 그것이 입니다. 고로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D미터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간에서 B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간에서 B까지 걸린 시간이 있고 D미터가 있다면 그게 6m/s다. 고로 중간에서 B 지점까지의 시간은 6분의 D세크다. 그래서 총 시간은 2분의 D세크 더하기 6분의 D세크인 거죠. 그럼 6분의 3 D세크가 되어 2분의 1 D세크가 됩니다. 거리야 DD에서 총 2D미터고 시간이 2분의 1 D세크니까 2분의 D세크라 하자. 이렇게 D세크니까 D가 지워져서 결국 이게 나온다. 4m/s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얘는 1초당 몇 미터 가는 애요? 2m. 얘는 1초당 몇 미터 가는 애요? 6m. 근데 거리 똑같다면서요. 이렇게 놓는 거죠. 최송배수 6m를 놓는 거예요. 6m로 이렇게 6m. 됐어요? 그럼 여기 볼까요? 1초당 2m 가는 애는 6m 가면 몇 초 걸려야 되겠어요? 3초 걸리고 얘는 1초 걸리겠죠. 여기서 3초 걸리고 여기서 1초 걸린다고. 총 시간 4초, 이동거리 12m. 그죠? 무엇이지 지금? 이것이 무엇이지? 쓱 이거 야 2분의 2가 얼마니? 합치면 3D지 3D. 그럼 얼마냐? 6분의 4D지. 그치? 6분의 4D는 이게 3분의 2D가 되겠지? 아, 뭐 하는 거야? 계산도 틀리고. 이렇게. 3m/s가 나와야 정답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구하면 그냥 3m/s가 그대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 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학교. 다시 돌아왔어. 갈 때는 3m/s로, 올 때는 6m/s로. 그러면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녀온 도착까지 총 평균 속력 얼마일까요? 네가 얘기해봐. 자, 어떻게 풀죠? 같은 거리 몇 미터로 놀래요? 아니, 쳐다보세요. 같은 거리 몇 미터로 놀래요? 2m. 그러면 위에 3m/s는 몇 초 걸리겠어요? 아래는? 그럼 총거리는?
6 더하기 6이 어렵죠. 12m를 총 몇 초로? 3초로. 얼마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그냥 거리를 미지수로 놓지 않고 6m로 놓은 거예요. 이건 12m로 놓나 6과 3의 배수 24로 놓나 똑같습니다. 답은 18로 놔도 똑같고요. 가장 최소 공배수를 놓고 빠르게 풀자.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왜 이걸 주겠어요? 내려고. 내가 내려고. 자, 오른쪽에 1번 물체 운동입니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길다면 속력은 당연히 빠르겠고요. 그죠? 다음, 다중성광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간격, 이동 시간을 의미하므로 간격이 넓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인다.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다중성광사진에서 성광사진은 동일한 성광사진이라면 시간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일한 사진기로 찍었다면 시간은 동일하다고요. 다만 그 간격이 넓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에 뭐 했다는 거죠? 빨리 갔다는 뜻이잖아. 간격이 넓으면 속력이 빠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중성광사진의 그 그림의 간격은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2번. 자, AB 운동을 나타낸 다중성광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그림 물체가 누가 더 많아요? A, B 중에. A가 더 많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거기가. 거리는 동일하다고 놨을 때 시간이 B가 물체 사진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빠른 자동차를 너네가 카메라로 촬영하잖아요? 다다다다닥 찍는 거. 그러면 하나밖에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사진이. 너무 빠르니까. 근데 그 달팽이를 따다다닥 사진을, 연사 사진을 찍어버리면 수천 장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꼬물딱꼬물딱거리고 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애는 사진이 한 컷이나 딱 나올까? 알았어요? 비행기 같은 건 한 컷밖에 안 나올 거야. 물론 멀리서 찍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서 비행기 확 지나가는데 찍으면 한 컷 공기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버스나 이런 거는 많은 사진이 찍힐 것이다. 왜? 사진과 사진의 간격은, 그 사진의 물체의 간격은 시간이거든. 알았냐? 그러니까 확실히 느린 애들은 같은 카메라 간격에 많이 잡히고 빠른 애는 한 번밖에 혹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르면. 오! 이럴 수도 있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속력이 더 빠른 것은 B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건데 속력 구하라고 무조건 뭐로 잡아요? 1초나 뭐 시간으로. 알겠냐? 미터 파 세크라고 했죠? 1번. 50초가 400m면 1초는 8이죠? 그죠? 8m 파 세크. 2분은 480이랍니다. 1분은 얼마일까요? 240이죠? 맞잖아요? 근데 1분이 60초란 말이야. 그럼 1초 동안에 4m 파 세크가 되겠죠. 1시간 동안 36km를 달립니다. 그렇다면 1시간은 60분 곱하기 60초잖아요. 3600초란 말이야. 3600초 동안에 이 킬로미터는 1000m가 1km잖아. 36,000m를 간 거예요. 3600초 동안에 36,000m를 간 거라고. 그럼 3600으로 나눠야 1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1시간에 이렇게 갔다라고 친다면 여러분 얘는 60분이잖아요. 얘는 여기다 또 60배를 해줘야 돼.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해줘야 되고. 왜? 얘는 시간당 분이거든. 봐봐요. 우리가 보통 분을 지워야 되잖아. 1시간당 60분이거든. 미닛 이렇게 할게요. 60분. 그러면
분은 또 뭐예요? 60초잖아요. 분당 60초. 그죠? 그래서 얘는 3600초가 되는 거예요. 3600초. 근데 1km는 1000m거든요. 1000m. 그럼 얘는 바로 36,000m가 되는 건데, 얘가 1초가 되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3600분의 1.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600분의 1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 속력은 10m/s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10m/s는 얼마라고요? 36km/h죠? 다시요. 10m/s는 얼마라고? 이거잖아요. 그럼 20m/s는 얼마일까요? 이런 거 추론할 수 있겠죠? 30은요? 108.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추론도 해보세요. 자, 4번. 2m/s 속력으로 5초 동안, 그러면 몇 미터 간 거예요? 10m 갔죠? 1초에 2m니까 5초는 10m 갔겠죠? 4m/s의 속력으로 5초 동안, 20m 갔겠죠? 자, 10초 동안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몇 m/s? 그냥 나왔네요. 여러분, 잘 봐요. 5초, 총 10초 걸렸죠? 2m/s로 10m, 4m/s로 20m. 그럼 10초 동안 총 30m. 얼마가 답이요? 3m/s가 정답입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볼게요. 얘는 이렇게 안 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고요. 얘는 이렇게 한 거죠. 여기는 2m/s로 이동했고 5초 동안에, 요 구간은 똑같은 5초 동안에 4m/s를 움직였다. 총 걸린 시간은 요거 더해서 10초고요. 이동거리만 찾아주면 되지. 1초에 2m니까 5초면 10m를 바꿨고, 1초에 4m인데 5초면 20m를 갔기 때문에 총 이동거리는 30m다. 3m/s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먼저 운동 중에 요런 운동 있어. 등속 운동이라는 게 있어.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겠지. 이 말은 뭐 단위 시간당 일수도 좋아. 1초당 이래 좋다. 이동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정하게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다중 성광 사진에서 물체 거리가 일정한 거야. 어차피 물체와 물체 사이는 시간이라고 했잖아. 이게 간격은 시간이 일정한 상태의 간격을 뜻하는데,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등속력 운동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간당 뭐 이동거리를 이렇게 보잖아. 예를 들어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볼게. 시간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여기까지만 보자. 그러면서 위치를 적어줬어. 밑에 이동거리 위치라고 적어줘. 자, 시간은 세크고 위치는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잡아주자. 뭐 미터든 센티든 상관없거든. 이렇게 잡아주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0, 4, 8, 12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그지? 자, 이렇다면 지금 위치는 이렇지만 구간 거리라는 게 있어요. 자, 요 구간사의 거리가 얼마냐는 거지. 4cm. 요 구간사의 거리가 얼마냐는 거지. 4cm. 요 구간사의 거리도 4cm. 동일한 1초 동안에 동일한 거리를 갖고 있다. 이게 등속력 운동, 등속운동이야. 이걸 봐봐. 시간과 거리 그래프로 나타내잖아. 위치 그래프라고 좋아. 위치. 이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0부터 출발하거든. 1, 2, 3으로 갈 때 이들이 비례값은 4, 8, 12가 되는 거라. 요렇게 얘들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게 직선이죠? 그치? 잘 봐. 얘 직선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 Y축이 뭐로 바뀌었어? 거리로 바뀌었잖아. 거리. 얘를 거리를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S라고 해. 일반적으로 시간을 타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Y축은 S축으로 바뀌었고 X축은 T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가 되는 거야. S는 AT 플러스 S 제로. 이것도 Y 제로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로 바뀌는 거지. 이 그래프 뭐 나오냐? S는 이 그래프 나오지. 4T. 이해가? 이렇게 되면 이 4가 뭐냐는 거야. 4는 결국 가로축의 시간 변화량분에 뭐가 되는 거야? 거리 변화량이 되잖아. 위치 변화. 이거를 변화라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 델타. 들어봤어? 델타 S. 얘는 델타 T. 단위만 쓰면 이거야. 위치의 단위 미터. 다시 말해서 시간의 단위 세크. 얘는 이게 되는 거야. 봐봐. 이거 누구의 단위냐? 아까 속력의 단위지. 직선 기울기가 일정한 저것이 등속력 운동인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본다는 거지. 시간당 속력으로 바꿔보자. 속력. 그럼 요거 3초를 그대로 써주고 2초를 그대로 내리자. 1초를 그대로 내려보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안 변한다고. 속력이 4로. 이게 등속력 운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 면적 보이죠? 면적. 면적을 구해볼까? 사실 이거를 센치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미터로 바꿔보자. 그래야 이 그래프가 조금 이쁘게 나오거든. 센치로 해도 상관없는데 미터로 잡아놓고 풀어야 조금 미터 퍼 세크라는 값으로 떨어지니까. 원래는 제가 센티미터 퍼 세크로 떨어져야 돼. 속력을 잡는 건.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면적은 세로 곱하기 뭐가 가는 거야? 가로지? 근데 세로가 얼마야? 단위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지워져. 세크가. 단위가 지워진다고. 얼마 나와 그래서? 12m. 그래서 이 지점에 3세크일 때 바로 10이라는 값을 얻어내는 거야. 이해 갔어요? 저 그래프의 변환이 됐어요? 이게 등속 운동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봐봐봐. 만약에 시간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단위 미터, 그래프가 두 개 있는 거지. 하나는 얘, 하나는 얘. 이러면 둘 다 등속 운동이야.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시간과 속력으로 나타내잖아. 그러면 직선 기울기가 속력이란 걸 알았고, 이것이 A가 B보다 큰 걸 알았다면 얘들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게 A, B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여기 시간을 잡잖아. 이 시간을 딱 잡으면 이 시간 동안에 누가 앞서 있냐 그러면 A가 B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저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시간을 그대로 잡아 내리잖아. 그럼 여기 차이 있지. B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B는. A는 요쯤 있겠지. A는 요쯤. 그럼 이들이 거리차 요거. 여기 요거야. 이 면적 차이. 알았어요? 이해가요? 오케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시간이 있고요. 4초가 있어요. B가 위치가 8이에요. 4가 12예요. 이 위치입니다. 미터, 세크.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는 거죠. A입니다. 얘를 VT로 나타내 볼까요? 시간과 속력으로 그래프를 바꿔보시면 실제로 B는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2. 얘는 기울기 얼마 나와요? 3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는 얼마로? 2로. 이게 B죠. 하나는 3으로. A죠. 그래서 4초 때 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러면 여기 있죠. 요 면적. 요 면적은 얼마 나올까요? 4초 동안에 이 높이차가 1이잖아요. 몇 미터? 4미터 나와요. 결국 얘들 둘 차이. 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해보면 A는 도합 여기까지 쭉 쳐보면 빨간색 면적은 12가 나와야 돼요. B는 여기 파란색 면적이죠. 8이 나와야 돼요. 12에서 8 뺀 노란색이 두 물체의 거리 차이다. 이해 갔어요? 자, 페이지 115쪽에 등속운동을 위에 메뉴 등속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지 말아야 돼요. X입니다. 다음, 물체의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아니라 뭐다? 이건 맞네요. 2번은. 그죠? 요거 그린 거잖아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지? 직선 그래프로. 그 다음 두 번째, 2m/s 뭔 뜻이라고 했어, 아까? 1초당 몇 미터? 그러면 거기 10초는? 됐네, 동그라미. 다음 2번. 요 다중성광사진이죠? 얘들 0.1초 간격으로 찍혔다면 얘 총 몇 초 찍힌 걸까요?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0.4초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래서 얘 몇 센치 갔어요? 센티미터로. 15cm. 머리 궁딩이어서 궁딩이로 찍어야 되겠죠? 15cm. 자, 그럼 15cm 갔죠? 그럼 4초당 15cm를 갔다고 쳐봅시다. 계산이 얼마 나와요? 잘 들으세요. 0.1초 간격으로 라고 했어요. 간격.
맞았어요. 0.3초 간격으로 잡아야죠. 0.3초 동안에 15cm. 그러면 이 15cm는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가 100cm를 1m로 잡지 않나요? 그죠? 100cm가 1m니까 15cm는 0.15m예요. 이렇게 씁시다. 100분의 15m다. 그런데 지금은 0.3초라고요. 10분의 3초죠. 그럼 잘 보세요. 1초당 얼마를 갔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여기 얼마 곱할까요?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얼마가 답이다? 이렇게요. 알았습니까? 이해 갔어요? 속력이라는 게 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미터 파 세크냐? 그럼 1초당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3분의 10을 곱하면 1초잖아요. 여기도 3분의 10을 곱하라고요. 0.5 미터 파 세크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한다고. 0.3초 동안에 이렇게요. 0.15m를 이런 거예요. 계산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늘리면 금방 풀린다고요. 암산도 돼요. 이렇게 되면. 알았습니까? 0.5m/s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 속력이에요. 무빙워크 일정하잖아요. 롤러코스터는 항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다 빠르게 매우 바뀌죠.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알죠?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그게 등속운동이죠. 쭉 이동하는 거. 속력, 크기가 일정한. 낙하하는 공 점점 빨라지죠. 그죠? 엘리베이터는 등속력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출발을 하잖아. 웽 하고 출발할 때 속력이 바뀌잖아. 그래서 기억과 지그시 정답입니다. 자, 1번. 등속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 일단 이동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속력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몇 번이 답이에요? 니은, 지그시 정답이고요. 우리 기억 같은 그래프는 정지해 있다고 그래요. 위치 이동이 없잖아요. 자, 2번. 오른쪽 그래프는 물체의 시간과 운동 관계인데 이 기울기는 직선 기울기 뭐 의미한다고 그랬죠? 속력. 아시겠어요? 그럼 AC 구간 속력이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하면 같은 20초 동안 누가 속력이 제일 빠를까요? A죠? 그럼 우리 C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정지라고 부른다겠죠. 그럼 6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60초 동안에 얼마 이동한 거야? 60초 동안에 도착 지점 몇 미터예요? 240. 그럼 4m/s 크겠네요. 맞죠? 얘를 VT로 바꿔봐요. VT로. 거기 있는 시간과 위치 그래프를 VT로 바꿔봐요. VT. 시간과 속력. 속력을 V라고 하거든요. 요거로 바꿔봐요. 일단 그 아이가 20, 40 동안에 얼마 갔습니까? 20, 40, 60인데 20일 때 얼마 갔고 200m 갔고 200을 갔고 여기 240을 갔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요. 끝이에요. 얘를 속력과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이 구간을 내립니다. 20 그래프가 이쁘지 못하네. 40 60 자, 그리면 요 구간이 10 나올 거예요. 기울기가 10. 여기다 10을 씁니다. 이렇게 10. 일정하거든요. 속력이 10으로. 요 구간은 20 동안에 40이니까 얼마 나와요? 2 나올 거예요. 2. 이렇게 씁니다.
요거가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했다. 라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럼 요 면적 얼마 나와요? 봐봐요. 일단 0부터 20소 사이에 면적 얼마 나와요? 여기 200m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면적 얼마 나와요? 40m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정지한 거예요. V가 0이잖아. 속력이. 이해 갔어요? 저렇게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자, 이제 116쪽. 이제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속력이 지멋대로 변하는 운동을 안 배우잖아요. 속력이 변한다면 일정하게. 그리고 속력이 변하지 않는, 변하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배우고 가세요. 일단 속력이 왜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속력이 왜 변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잘 보십시오. 물체의 운동의 크기가 변하는 건 원인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힘이에요, 힘. 힘이 작용을 해서 속력이 변합니다. 힘이 작용을 해서 속력이 변한다고. 그럼 질문. 자, 속력이 증가하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이어야 돼, 반대이어야 돼? 그럼 속력이 줄려면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야. 그럼 자유낙하는 힘과 운동 방향이 어떤 애야? 일치. 그때 힘이 누굴까? 자유낙하 힘이? 그렇지, 중력인 거야. 중력은 어디 방향이지? 아랫방향이잖아. 맞죠? 아랫방향이야. 다시 말해서 누구 방향? 지구 중심 방향. 그 자유낙하도 속력이 아랫방향이야, 아랫방향. 이때 자유낙하의 조건이 있어. 이걸 좀 알아둬. 자유낙하 조건은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돼. 처음 속력이 0이야. 무슨 상태? 정지 상태여야 돼. 그리고 모든 물체가 속력 변화량이 같아.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너희들한테는 뭐 이렇게 적어줘. 9.8 이렇게. 이게 얼마당? 1초당이야. 1초당 9.8m/s씩 커져. 알겠어? 1초당 9.8. 이건 팩트야, 그냥. 알겠어요? 대신 공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선 배우는 거야.
공기 저항이 있으면 저렇게 빨라지지 못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로 볼 수 있어. 맨 꼭대기의 공이 속력이 0이야. 그러면 그 다음 공은 1초 구간 동안에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속력이. 알겠어? 9.8m/s에 그만큼. 그 다음 공은 요러더라는 거야. 다 1초 구간이야, 이게 1초 구간. 다시 말해서 요게 1초대 속도고 이게 2초대 속도가 되는 거야. 알았나? 1초대 속력이고 이게 2초대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3초가 되면. 공이 떨어질 때. 알겠어? 자, 3초가 되면 얼마 나올까? 29.4가 나오겠지? 요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게 3초대 속력이야. 이렇게. 그럼 요 구간은 몇 초냐고? 또 역시 1초야. 이러면서 이동거리가, 초당 이동거리가 변해. 등속력하고 달라. 이걸 우리가 시간당 속력으로 나타내잖아. 그러면 1초, 2초, 3초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1초 때 9.8, 2초 때 19.6, 3초 때 29.4 라고 그래프를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평행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그래프가 아니라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본다. 요 면적 있지? 요게 얼마가 나올까? 이 면적이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아? 그래서 요 거리가 4.9m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니? 4.9m. 저 면적이 이동거리였잖아, 아까.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란 얘기지? 1초당 4.9m니까 4.9m/s지? 그건 0과 9.8의 딱 중간값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들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일정한 속력이 빠르는 자연학과에서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속도야. 알았어? 다시 0부터 1초의 평균 속도 얼마냐 그러면 0초일 때 0이지 1초일 때 9.8이지 평균은 둘 더해서 2로 나누라고. 4.9. 그럼 그 4.9는 몇 초 때 순간 속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래프에선 0과 1의 딱 반 얼마야? 그때 순간 속도가 4.9야. 다시 잘 봐. 그러면 0부터 2초 때 이동거리 얼마 나올까? 라고 물어보잖아. 잘 봐요. 이 4.9m란 이렇게 구한 거야. 여기에다가 1초를 곱해서 나온 값이야. 이해갔니? 그렇다면 0부터 2초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래? 똑같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 2분의 0 플러스 얼마?
19.6m/s 곱하기 얼마? 얼마 나오니? 이렇게 나오지? 다시 여기가 얼마라고? 봐봐. 요게 여기까지가 이동거리가 몇 미터 나왔어? 4.9m 나왔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까지 얼마 나온다고? 여기까지 평균 속력치 해봐. 0부터, 이게 0초잖아. 요게 1초고, 요게 2초고, 요게 3초야. 0부터 2초 동안의 시간은 2초 동안에 19.6이야. 평균 얼마야? 0부터 2초까지 평균이 9.8인데 그게 1초의 순간속도잖아. 이해 갔어? 이제 질문. 1.5초 때 평균 속도 얼마일까? 그냥 공식으로 얘기해봐. 9.8 더하기 19.6 나누기 2.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2로 나누면 요 평균 나온다고. 평균 항상 평균은 2 더하기 2로 나눈 거야. 다시. 야, 1초와 3초의 평균 속도 얼마일까? 요 둘의 평균. 19.6이겠지? 그거 2초 때 순간 속도였잖아. 이게 자연학과 운동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계산이 되게 껄끄럽고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 한번 볼래? 자연학과 비슷한 운동들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되거든. 잘 봐봐. 여기가 20m/s고 여기가 3초야. 여기 봐봐. 평균 얼마야? 평균 속력. 곱하기 3. 여기 30m야. 이해 가니? 이 면적 30m라고. 평균 속력에다가 뭐를 구하면 이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은 2로 나누라고.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2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야. 알겠냐? 그 구간 동안의 평균이고 그 구간 시간에 딱 가운데 시간에 순간 속력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10은 몇 초 때 순간 속력이 될까? 1.5초가 되겠죠. 그러면 응용. (0부터 3초) 평균 얼마? 4초라고 했어. 0부터 4초 평균 얼마야? 평균 속력 0부터 4초까지. 처음 속력 얼마였냐,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처음 속력. 나중 속력 4초 때는. 평균이 얼마야? 너, 그렇지, 6이지. 6은 몇 초 때 순간 속력일까? 그래. 결국은 6 곱하기 4, 이거 24m야, 이 면적.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너 사다리꼴 공식 알지? 말해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2분의 1한 게 평균 구한 거야. 그 공식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알았어? 이런 자율학화 운동들은 그래. 조건 잘 봐. 이런 거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해 이렇게 떨어져. 알았어요? 그러면 질량이 다른 애들도 어떻다? 모든 물체라겠잖아. 질량과 무관하다고. 알았어? 그림이 두 개가 보일 거다. 그지? 진공이 있고 공기중이 있잖아. 맞지? 공기중이 돼버리면 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이건 이제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설명을 해줄게.
자, 공기 저항이 없다면 모든 물체는 동일한 높이에서 자유낙하시 동일 시간에 떨어진다. 이거는 물체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질량과 상관없거든. 이건 질량과 무관하다. 대신 동시에 떨어지지만 맞으면 아픈 게 무거운 거지, 그지? 그래, 그러니까 중력은 다르지만 질량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잖아. 자, 공기에 저항이 있다. 내가 물체를 그려볼게. 크기 면에서도 얘는 이렇게 중력이 있다고 쳐봐, 이게. 힘이야. 얘는 중력이 요래. 얘가 A고 얘가 B잖아. 당연히 질량은 A가 B보다 큰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자, 이랬다면 얘가 떨어질 때, 얘가 떨어지잖아. 물체가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중력이 이렇게 생기면 계속 일정할 거 아니야, 중력은. 여기에 저항이 생겨. 공기 저항이. 자, 요 정도 생겼다고 쳐보자. 요 정도 생겼다고 쳐보자. 이러면 바로 얘는 절대 공기에 대한 공기 저항력 얘기거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마찰이든 저항이든 외력보다 크지 않아. 다시 말하면 공기의 저항력과 봐요. 누가? 이 물체 B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그럼 이 다음부터는 등속 운동을 하게 돼, 얘는. 등속 운동을 하게 돼. 이 다음부터는. 알았니? 노란색의 저항력이 더 커져버리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게 아니야. 이 다음부터는 그냥 등속 운동을 하게 돼. 이런 걸 종단 속도라고 하거든. 근데 얘는 무거운 애들은 말이야. 무거운 애들은 조금 멀리 떨어졌어도 아직까지 이 중력만큼의 공기 저항이 도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돼. 물론 처음처럼 팍팍 증가하지 않아. 어쨌든 증가해.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디가 될 때까지 외력과 공기 저항이 같아질 때까지 물체가 떨어진다고. 그럼 외력과, 그러니까 중력과 공기 저항이 같아지는 시간대가 무거운 물체는 오래 걸리고 얘는 짧게 걸린다고. 이해가니? 그러다 보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잘 봐요. 처음에 가다가 꺾이는 거지. 이게 누구냐, 이게 B야. 질량이 작은. 자,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A야. 결국은 우리는 어느 시간 동안을 보잖아? 거리차가 이만큼 나는 거야, 거리차가.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떨어져? A가 B보다 땅에 먼저 도착해. 공기에 저항이 있을 때는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진단다. 알겠지? 물론 모든 물체는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한다고. 나중에 이 속도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종단 속도라고 해. 그러니까 종단 속도, 등속 운동하는 속도에
누가 먼저 도착하냐 질량이 작은 애가 저게 공기 저항이 있을 때야. 없을 때는 누가 먼저 떨어지냐? 동일하게 떨어진다. 명심해라. 알겠지? 오른쪽 1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이야. 공기 저항이 멀 때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이거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어디에 중력하 상승 9.8? 지구만 그렇다.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1초당 얼마씩? 9.8m/s씩. 그럼 선생님 달에 가면요? 달에 가면 천천히 떨어져. 중력 가스가 지금 여기에 6분의 1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 1.6? 67 뭐 정도 나올 거야.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렸더니 3초 후에 물체가 바닥에 도달했대. 그럼 너는 이렇게 그려. 야, 3초 후면 우리 얘 중력가스 9.8가 아니자. 봐봐. 3초 때 29.4. 이해 갔어요? 29.4가 정답이야. 29.4. 그러니까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 y는 이 공식으로 쓰면 이 속력이 v거든요. 속력. 시간은 아까 t라고 했고, 그럼 v는 9.8t라는 그래프야. 3초에다 집어넣으면 속력이 나와요. 자, 1번. 매트 위에 서서 질량이 1kg짜리, 3kg짜리 R형 AB를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공기저항을 무시한대요. 그럼 동시에 도달합니다. 중력은 당연히 B가 크죠. 3kg짜리니까. 맞죠? 야, 누구한테 맞을래? 그럼 너는 1kg에 맞는다고 그러지. 3kg 아프잖아. AB가 낙하할 때 속력 변화입이 1대1이에요. 둘은.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2번.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공기 중에 높여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디가 공기가 없을 때라고? 나. 가가 공기가 있을 때다. 그래서 진공인 건 나고. 2번. 중력을 더 크게, 나에서 중력을 더 크게 받는 건 질량이 큰 애야. 쇠구슬. 중력은 다르다고. 깃털과 쇠구슬이 중력은 다르지만 얘들은 속도 변화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거 갈릴레이가 처음 주장을 했죠. 뭐 실험을 하려고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고 막. 나에서 깃털의 속력은 나 1초에 9.8m/s씩. 지구니까. 알았어? 다음 시간 테스트 어떡하냐? 좀 어렵겠지? 할만하겠냐? 응? 좋았어. 다음 시간이 진짜 너를 평가할 단원이다.